안녕하세요. 독일 사는 싱글맘 프리아날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직업이 귀천이 있다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런데 직업에 귀천이 없다.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동등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 3단 문법을 한번 같이 따라오시기를 바래요. 직업에 귀천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화장실에서 똥 묻은 휴지를 치우는 일도 괜찮다. 두 번째, 나는 화장실에서 똥 묻은 휴지를 치우는 일을 한다. 세 번째, 그래서 나도 괜찮다. 수긍하십니까? 저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똥 묻은 휴지를 치우는 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죠. 항상 그랬어요. 두 번째, 그래서 내가 청소 어떡하지? 그냥 할게요. 그래서 내가 청소 노동자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접으려고 했는데 안 되네. 근데 내가 괜찮아야 되는데 안 괜찮다는 거죠. 이게 제가 올 여름에 깨고 나왔다고 말씀을 드린 그 알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세 가지에 모두 편안하게 오케이를 하실 수 있는지 그걸 먼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열등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본격적인 영상에 들어가도록 하죠. 앞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이야기에서는 생략을 할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거는 영상에서 또 풀기로 하고, 여름에 그렇게 이력서를 다 돌리고 다니면서 이제 저는 저의 현실을 봤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긴데 나는 지금 수준이 여기였기 때문에 이 갭 차이를 인지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시간이 길었죠.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를 못했으니까요. 그 상태로 몇 달이 지속이 됐어요. 마음은 이제 막 불안하고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다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그런데 이제 연락이 뜸해지게 된 지인을 만나게 됐죠. 그 친구는 이제 자녀가 둘이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지금은 시에 등록된 위생업체에서 쉽게 말하면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관공서나 학교 이런 데를 다니면서 화장실에 휴지를 치우는 거예요. 변기도 닦고. 그 친구가 그 일을 저한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제안을 받았을 때 만감이 교차를 했어요. 그래도 나름 한국에서 대학도 나왔고 유학 생활도 해봤고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치1가 있고 대학물도 먹어봤는데 내가 청소 노동자가 된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뭐 싱글이고 나이가 젊은 게 아니잖아요. 회사를 들어가기에는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리고 그 당시까지는 회사에 들어가서 커리어를 쌓겠다는 이 야무진 꿈이 아직 있었어요. 현실이 아직 파악이 안 될 때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을 때까지 먹고 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그 청소업체에 들어가서 직원이 된다. 그러면 그 죽을 때까지 이제 화장실에서 똥 묻은 휴지를 치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니까, 뭐 싫다 할 수도 없고, 근데 되게 감정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일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를 파악을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라, 뭔가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명함을 받아서 집에 왔고, 이제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했죠.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떨까? 근데 아까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 노동자도 괜찮다? 나는 청소 노동자다? 나는 괜찮다. 근데 여기 세 번째. 근데 나는 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되게 기분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뭔가 모순이 있는데라는 걸 느낀 지점이에요, 거기가. 근데 저는 정말 청소 노동자분들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을 하면 당연히 응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내가 그 일이 하기 싫으냐는 거죠.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은 알겠는데 머리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딘가 오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3단 논법에. 계속 면접을 보고 이력서를 넣고 하면서 반응이 잘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별로라고 생각한 그런 곳에서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 걸 보면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위해서 이사를 가야 되나, 그러면 아이의 생활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또 복잡한 이 상황에 딸려 있거든요. 제가 혼자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망스럽기도 하고 두렵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 가운데 생계가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계속 벼랑 끝으로 몰리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직업에 대해서. 그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을 한 사람이랑 긴 상담을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도 한번 영상으로 올려볼게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 참담한 현실을 제가 그때 이 전문가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면 내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집에 돌아오면서 그 눈물을 꾹 참고 집에 와가지고 내가 정말 똥 묻은 휴지라도 치워야 되는 상황이구나. 나는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겠구나, 독일에서. 평생. 그거가 딱 현실로 다가왔을 때 진짜 휘청했고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바닥에 엎드려서 펑펑 울었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결국은 화장실에서 똥 묻은 휴지나 치우려고 한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비싼 돈 내가면서 대학을 다니고 유학 생활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지금까지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살았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이럴 바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살아서 뭐해? 평생을 내가 똥 묻은 휴지를 치우면서 산다고? 그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어?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딱 든 순간,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삶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할 가치가 없어요. 자기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끊는 거는. 근데 내가 거기까지 딱 생각이 미치는 걸 보고서, 아,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아니, 건강한 몸 가지고 있고 따박따박 일하면 매달 월급이 그렇게 나오고 내가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해서 자식과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나는 이게 뭐지? 이 메커니즘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감정이 남아있으니까 계속 울고 이제 눈물을 닦고 나서 앉아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지? 지금 이 복잡한 이 심경들 이게 지금 작년 5월, 6월, 7월, 8월 이 4달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이제 치닫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생각이 빠지기 시작을 한 거죠. 2달 정도를 제가 그 생각에 아주 그냥 매몰이 됐어요. 이 3단 논법이 왜 괜찮지 않은지 한 가지와 왜 나는 그러면 청소 노동자가 되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은가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이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깊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랑 얘기를 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뭐 다들 나한테 공감을 해주고 막 그러는데 아니 지금 공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뭔가 지금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빨리 원인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렇게 계속 헤매다가 또 오랜만에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되게 오래 못 만나다가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나보다 좀 똑똑하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또 하겠죠. 좀 알까 싶어서 그 친구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듣더니 딱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 근데 열등감이랑 우월감은 항상 같이 가는 거 알지? 너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나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 열등감? 내가 열등감이 있다고? 그랬더니 가만히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그 당시에는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저는 번듯한 직장을 갖고 싶다는 이 마음이 열등감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는 거랑 열등감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지난 7년 동안 번듯한 직장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는 나 자신이 열등감에 허덕이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정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불안한 마음은 있었죠. 번듯한 직장을 못 잡게 될까봐.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이 심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거였지만 정말 순수한 호기심도 좀 있었어요. 왜 이 3단 논법에 마지막에서는 이거 괜찮지 않은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깊게 생각을 해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청소 노동자 일이 하기 싫은 건 그것이 번듯한 직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번듯한 직장이라 함은 정직원이 되어서 연금을 타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직장, 생계가 해결이 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 학력, 교육 수준에 맞는 직장을 가고 싶었고 안정되어 있어야 하고 고용이 그리고 그 돈으로 아이와 내가 먹고 살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뭐 엄청나게 큰 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하나하나 짚어봤어요. 그 번듯한 직장이 나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게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듯한 직장을 갖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대학을 가기 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3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3년을 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떳떳한 적이 없었고 늘 부끄러웠고 그런 삶이 비참했고 내가 어쩌다가 독일까지 와서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사는가에 대한 충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컸어요. 그랬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나라에서 받아서 살면서 일을 안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복지국가에서 그런 복지 혜택을 받고 살려는 사람들이 많다. 일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열심히 성실하게 내 능력껏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걸 또 세금을 내고 그렇게 당당하게 사는 게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이게 좋은 엄마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그래도 애가 아빠가 없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외국인이에요. 근데 엄마가 그런 번듯한 직장도 없어.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는 계속 커갈 텐데 학교를 다녀도 그렇고 아빠가 직장이 있고 엄마가 전업주부인 거랑 아빠가 없는데 엄마가 전업주부인 거랑 완전 느낌이 다르죠. 뭐 이 나라에는 전업주부라는 개념도 없지만 그랬기 때문에 애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번듯한 직장을 가지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 건데 그래서 그 많은 부작용들을 다 이겨내고 그렇게 열심히 달렸던 건데 첫 번째 책임감. 번듯한 직장을 갖는다는 것이 정말 책임감 있는 일인가? 근데 화장실에서 똥 묻은 휴지를 치우는 것과 번듯한 직장이라는 것에는 우월함과 열등함이 사실 들어있는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거꾸로 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이나 생각은 무시를 하고 주어진 거에 팩트에만 이름을 이제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어쨌거나 청소 노동자라는 일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는 점에 있어서 열등감이 들어있는 거고 번듯한 직장은 그거에 반해서 우월감이 들어있는 거죠.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놓고 딱 보자면 번듯한 직장이 정말로 책임감이 있는 일인가라는 걸 보는 거죠. 화장실 청소 노동자는 그럼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자기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내 자식하고 먹고 살고 생계를 유지한다면 그게 책임감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러니까 번듯한 직장을 갖든 내가 번듯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청소 노동자이든 책임감 차원에서는 하등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을 했죠.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것도 역시 번듯한 직장과 청소 노동자 사이에 사람의 도리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청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도리가 없습니까? 아니죠. 어쨌든 집에서 이렇게 놀고 먹으면서 복지 혜택을 타먹는 게 아니라 근로를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문제는 이게 도덕적 우월감이라는 거죠. 사회복지 시스템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기도 해요, 이거는. 왜냐하면 자격이 안 되면 이 복지 혜택은요, 받을 수가 없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복지국가에 살면 알아서 이렇게 돈이 나오는 줄 아는데, 작성해야 될 서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걸 증명하기 위한 증빙 서류, 첨부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복사를 해서 월세 계약서, 매달 내는 전기세, 뭐 수도세, 에벤코스텐 다 증명 서류 떼야 되고요. 아이 학교에다가도 다 증명서를 보내야 되고 계좌도 3개월에 한 번씩 전부 다 복사를 해가지고 다 제출을 해야 되고 심지어 지금 주머니랑 지갑에 현금이 얼마 있는지까지 적어서 내야 돼요. 하나라도 틀리면 나중에 다 이거 토해내라고 다 오거든요. 진짜 무시무시해요. 이 돈 관련해서 독일은 숨길 구석이 없어요. 함부로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격이 안 되면 진짜 1원도 못 받아요. 기준보다 5유로를 더 벌기 때문에 자기가 침대도 없이 매트리스만 바닥에 깔고 사는데도 복지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는 싱글맘도 저는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내 현실이 그렇게 참담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는 이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받는 게 수치스러웠지만 정말 어지간해서는 절대 못 받아요, 복지 혜택. 그 말은 내가 진짜 정말 밑바닥에 있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당당하게 그걸 받을 자격이 있었던 거고 그런 복지 시스템이 있는 이유는 자선 사업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여건이 안 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낸 세금들로 그 혜택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아이가 크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하고 다시 다음 세대와 그 윗세대들을 위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한 시민을 길러내는 조건으로 주는 거거든요, 저한테.
아이를 놓고 나가서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건데 저는 이거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냥 도덕적 우월감. 내가 이렇게 궁핍하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다는 그 착각에 빠져서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열등감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파고들기 전까지는 저는 몰랐어요. 세 번째, 내가 번듯한 직장을 가져야 좋은 엄마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열등감이자 우월감이죠. 내가 직장이 없으면 좋은 엄마가 아닙니까? 좋은 직장에 다니면 좋은 엄마입니까? 그런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7년 전에 싱글맘이 돼가지고 너무나 슬프고 비통한 상황에서 머릿속에 이제 각인된 건 딱 그거잖아요. 내가 빨리 여기서 경제력을 갖춰서 아이하고 번듯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모든 상황과 감정에 매몰돼가지고 딱 하나의 목적이 생긴 거잖아요. 목표가. 이것만 보고 가다 보니까 이제 7년이 지나서 내가 내적으로 성숙하기도 하고 이제 나의 자존감은 그때의 자존감과 다른데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갭 차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이미 내적으로 이만큼 성숙을 해 있었는데 나의 시야, 그 당시에 내가 설정해 놨던 목표에서 드러나는 그 나의 그 좁은 시야 사이에서 이게 갭이 차이가 난 거죠. 그래서 이 3단 논법이 앞뒤가 안 맞았던 거거든요. 아, 그리고 그 좋은 엄마, 정서적으로 풍요롭게 잘 자란 아이는 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는 부모가 직업이 뭐든 개의치 않아요. 그 뭐 엄마가 잘나서 객관적인 수치에 따라서 엄마 아빠가 잘났기 때문에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뭐 훌륭한 부모고 돈을 못 벌기 때문에 훌륭하지 않은 부모입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그것들을 이제 제가 그 깊은 사유를 통해서 하나하나 타파를 해 나가면서 와, 내가 어마어마한 열등감에 빠져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의 그걸 다시 돌아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소위 말하는 그 번듯한 직장에 취직을 하지 못했을 때 그러면 내가 하게 되는 일이 뭐가 있는가? 뭐 마트 캐셔가 있겠고 그 청소 노동자 일도 있겠고 뭐 서빙을 하는 일도 있을 거고 제가 정말 조금 그랬던 게 뭐였냐면은 또 한인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데에서 초밥 마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그 초밥 마는 기술이 서양 사람들은 잘 없으니까 보통 중국 사람, 뭐 필리핀, 태국, 한국 사람도 있겠죠? 그 마트에서 그 초밥 파는데 그 코너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초밥을 만단 말이에요. 교류는 안 하지만 여기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사는데 내가 누군지도 알고 그러는데 그 앞에서 초밥을 마는 거가 참 생각하기 싫어서 그 생각을 솔직히 안 했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앞에서 초밥은 정말 말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청소 노동자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일이 다 뭐예요? 내가 초밥하는 일을 기피한다는 거에서도 너무 드러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서양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보다 같은 한국 사람끼리 남편이 없는 것도 애써 당당하게 살았는데 내가 거기서 이렇게 초밥까지 말아야 되나? 이게 열등감인 거죠. 또 하나 그 번듯한 직장과 그 좋은 엄마 거기에는 독일 사회에서 외국인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또 열등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당당하게 이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은데 말도 잘 못하고 직업도 없고 외모도 튀잖아요. 이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열등감이었던 거예요. 이 외국인 싱글맘으로서의 삶은 또 열등감과 피해의식이랑 연관이 있는데 이거는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분석이 다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건 결정이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정말 열등한 사람인가? 그 생각을 되게 해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열등하지 않거든요. 아까 열등하다 우월하다를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열등하고 우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이지. 뭐 판사복 입었다고 의사 가운 입었다고 우월하고 막노동하고 청소일하면 열등합니까? 전 정말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면 나의 생각이 변함이 없다면 나의 삶도 일치해야죠. 나는 열등한가? 나도 당연히 열등하지 않죠. 열등 우월 없어요. 그냥 나는 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청소일을 해도 되는가? 해도 되지.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가 여기 이렇게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쥐고 살았죠. 내가 뭘 쥔지 몰랐어요. 그냥 삶의 동아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꽉 쥐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열등감이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열등한 사람이면 다시 쥐면 되죠. 내가 열등한 사람이니까 열등감이 있는 거고 너무 당연하죠. 난 내가 열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놓으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한데
이거를 놓을까 말까 좀 고민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화장실에서 똥 묻은 휴지를 치울 수 있을까? 그거를 아주 짧지만 굵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할 수 있지. 왜 안 돼? 나나 뭐 청소 노동자나 다 똑같지.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자기 능력에 맞는 일을 할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한다는 거는 저는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에 변함이 없고 그리고 내가 앉아서 돈을 벌든 서서 벌든 뛰어다니면서 벌든 돈은 돈인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열등감을 놓는 그 순간 저는 이제 현실도 파악을 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생계 전선에서 유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추상적인 그런 거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현실이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몇 달 구직 활동도 하고 면접도 보고 실질적으로 내 능력에 맞춰서 들어오는 그 오퍼 있잖아요. 직장의 종류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현타가 왔다가 이게 열등감이라는 걸 깨닫고 요걸 내려놓으면서 제가 현실에 발을 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했고, 뭐랄까, 되게 짜릿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한 나의 어떤 막혀있는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그걸 속 시원하게 밝혀냈고, 화끈하게 해결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막혀있던 이 삶이 뻥 뚫린 그런 기분? 난 이제 어디 가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가 생겼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모든 문이 열린 거죠. 예전에는 번듯한 직장, 내가 생각하는 딱 그 틀에 갇혀서 요 문만 열려고 막 키를 찾고 이렇게 문을 덜덜 열고 안 열리니까 좌절하고 그 앞에서 쓰러지고 막 그랬는데 동서남북이 다 뻥 뚫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든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의 끝에 유튜브도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걸 깨친 게 그렇게 뭐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아이가 4년 넘게 가지고 있던 틱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12월 되면서 다시 좀 돌아왔거든요. 막 이렇게 아웃프레공이라 그러죠. 크리스마스니까 맨날 초콜릿 먹고 선물 받고 막 휴가도 갔다 오고 이러니까 다시 또 틱이 조금씩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9월에 이거를 깨치고 나서 10월, 11월 그 2달 동안 아이가 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걸 보고 이거였구나. 그동안 내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뭔가 그런 답답한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이 바로 이거였구나, 열등감이었구나. 그거를 제가 이제 그때 알았죠. 아이의 변화를 보고. 제가 아이한테 하는 게 달라진 건 없어요. 저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내적으로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난 거죠.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아직도 많아요. 말씀드릴 게 되게 많은데 한 가지 일로 사람이 이렇게 확 성장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얼기설기 얽혀 있는 게 있는데, 열등감이라는 가장 거대한 이 벽을 딱 쳐내면서, 이제 확 뚫리게 된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뭐 번듯한 직장 이런 거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거 있잖아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화장실 똥 묻은 휴지를 치우는 일도 괜찮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는 화장실에서 똥 묻은 휴지를 치우는 청소 노동자다. 네. 그래서 나도 괜찮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에 이제는 모두 수긍을 하고 그래서 사는 게 즐겁습니다. 이렇게 제가 직장에 대한 문을 확 오픈을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전에는 뭐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뭐 거리가 멀어도 아이를 혼자 두는 한이 있어도 그 번듯한 직장이라는 그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이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참 웃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아이가 딱 학교에 가 있는 그 시간 안에서 일을 해결을 하고 싶고 아이를 혼자 두거나 뭐 주말에 일을 하거나 그럴 생각 전혀 없어요. 멀리까지 갈 생각도 없고 이사를 갈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게 다 과거에 저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명확하게 정리가 됐어요. 정당한 액수의 금액을 받고 하는 일이라면 제 학력과 맞는 일이 아니라 제 현재 능력과 적성 그리고 제가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좀 하고 싶고요. 웬만하면 머리를 좀 안 쓰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은 거기서 일을 하고 퇴근 딱 하고 나면은 더 이상 그 일에 대한 책임이나 뭔가를 생각할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일을 좀 적은 시간을 하고 싶어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만을 벌고 싶고 영상을 제작하고 글 쓰는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어요.
근데 생계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건 아니죠. 다만 번듯한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이제 가진 노력을 하던 걸 이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것 때문에 제가 글도 꾸준히 쓸 수가 없었고 뭐 유튜브는 꿈도 꿀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너무 이렇게 타격이 크니까 삶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하나씩 풀어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